문득 그런 날이 있어요. 별일도 없는데 괜히 마음이 허전한 날. 괜히 생각이 많아지고 익숙한 풍경마저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유난히 가슴에 깊이 남는 날도 있죠. 아무 뜻 없이 던진 말인데 그 말이 왠지 모르게 내 지난 세월을 조용히 찔러오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순간은 더 자주 찾아옵니다. 그땐 몰랐던 말, 그땐 흘려들었던 표정 하나까지도 지금은 괜히 마음을 건드리는 날들이 있죠. 내가 정말 이것뿐인 사람인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왔던 걸까?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그런 질문이 조용히 마음속에서 울려올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한때는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빠로, 누군가의 남편이나 아내로, 또는 회사의 부장님으로 불리며 살아왔지만 정작 내 이름 석자의 의미는 잊고 살았던 시간. 그 시간이 문득 서글프게 다가오는 날이 있죠. 혹시 지금 남이 정해준 역할 속에 당신 자신을 너무 오래 가둬두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은 그런 당신께 조용한 질문 하나를 드리려 합니다. 내 인생을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철학자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첫 이야기를 조용히 시작해보려 합니다. 칠순을 넘긴 김할머니는 평생을 오롯이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분입니다. 남편 뒷바라지, 자식들 교육, 명절상 차리고, 병간호하고, 그렇게 쉼없이 달려온 세월이 어느덧 수십 년이죠. 그런 삶 속에서 자신의 욕심은 늘 한쪽에 접어두고 살았습니다. 그게 엄마로서, 아내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시절이었어요. 어느 늦은 오후, 손주들이 스마트폰 이야기를 하며 깔깔 웃고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그 대화에 살짝 끼어들었어요. 그거 말야, 내가 어제 뉴스에서, 어, 그, 그런데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집에만 계셔서 이런 건 잘 모르시죠. 그 말에 방안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김할머니도 따라서 웃었지만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김할머니는 불 꺼진 창가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에 들었던 그 말이 자꾸만 귀에 맴돌았어요. 평생 집에만 계셨다. 그 말 한마디가 자신의 지난 인생을 너무 쉽게 단정 지은 문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삶이 정말 그랬나?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나? 그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그렇게 묻고 나서야 한참 동안 잊고 지냈던 질문 하나가 떠올랐어요. 나는 누구였을까? 그 순간 젊은 시절 책에서 읽었던 구절 하나가 불현듯 기억 속에서 떠올랐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 김할머니는 조용히 그 말을 마음속에서 되뇌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느끼고 있는 존재라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한 사람이야.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이름을 가진 한 사람, 김정이라는 나로 살아왔던 시간도 분명 있었지. 그날 밤, 김할머니는 스스로를 다정하게 불러보았습니다. 정이야, 너도 참 오래 잘 살아왔구나. 혹시 지금 누군가의 이름 뒤에만 숨어 당신 자신의 이름을 잊고 살고 계신가요? 그날 이후 김할머니는 여전히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조금씩 자신을 잊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로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을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 여느 때처럼 아침 6시에 눈을 뜬 한 남성이 있습니다.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 이제 더는 출근하지 않지만 몸은 여전히 그 시간에 깨어납니다. 그는 커피를 내리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봅니다. 창밖은 평소와 다름없지만 마음 한구석은 허전하고 쓸쓸합니다. 그는 한때 부장님이었습니다. 회의에서 의견을 내고 후배를 이끌고 존중받으며 일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자신을 부르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지? 그 질문이 문득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가족들은 말합니다. 이제 좀 쉬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그 말이 위로보다는 공허하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어느새 자신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다른 한편에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 엄마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다 커서 독립했고 하루 대부분을 조용한 집에서 보내죠. 식탁 앞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나는 엄마가 아니면 누구지? 정말 오랜만에 자기 자신에 대해 묻게 된 겁니다. 그녀도 그 남성도 마주하게 된 건 바로 나였습니다. 이름표도 직책도 없이 순수하게 남겨진 나. 그 모습이 너무 낯설어 두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그 순간 다시 데카르트의 말이 떠오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맞아요. 우리는 여전히 생각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이름표는 사라졌지만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누군가의 역할이 아닌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상사라는 이름 말고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진짜 삶의 출발점이라는 걸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당신도 한번 조용히 자신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 이름 안에 당신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병원 대기실, 낯익은 공간, 이제는 진료, 약, 검사, 익숙한 루틴이 된 곳입니다. 한 남성이 대기 의자에 앉아 조용히 숨을 내쉽니다. 형광등 아래 그의 눈빛은 피곤하고 어딘가 무력합니다. 내 몸 하나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며칠 전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든 날, 수치 하나하나가 마치 내 삶을 대신 말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 숫자들이 나를 평가하고 나를 지배하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문득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인데 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조용한 공원을 걸었습니다. 하늘엔 붉은 노을이 물들고 있었어요. 그 순간 예전에 떠난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도 웃음을 잃지 않던 친구.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었죠. 나는 내 인생을 웃으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서 그래. 그 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도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죠. 나는 지금 내 삶을 어떻게 대하고 있지? 그는 처음으로 병원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건강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은 전과 달랐습니다.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 내가 나를 돌보는 시간이지.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법을 세우는 자율적 존재다. 그 말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끌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끌려 살고 있나요? 아니면 이끌며 살고 있나요? 그는 이제 병원 가는 길을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를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작은 선언처럼 느껴집니다. 내 삶의 최종 결정권자는 언제나 나였어. 박 할아버지는 은퇴 후 연락이 끊긴 친구들을 종종 떠올립니다. 같이 고기 구워 먹고 바다도 가고 시시콜콜 수다 떨던 그 친구들. 하지만 지금은 카카오톡 프로필만 남아있죠. 번호는 있는데 괜히 어색하겠지 싶은 마음에 한 번도 먼저 연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연히 만난 동년배 이웃이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먼저 연락을 안 하니까 더 멀어지는 거예요. 한번 톡 보내보세요. 진짜 반가워할 거예요. 그 말에 용기를 얻은 박 할아버지. 그날 밤 조심스레 카톡을 보냅니다. 잘 지내지? 사진첩 정리하다가 예전에 바닷가 갔던 사진 봤어. 그립더라. 시간 되면 밥 한 끼 하자. 그리고 몇 분 뒤 친구에게서 답장이 옵니다. 야, 진짜 반갑다. 나도 그 사진 가끔 봐. 나도 연락하려다 말았었어.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청춘 시절 이야기를 나누며 소리 내웃는 법도 되찾았습니다. 오늘 연락처 목록을 스크롤하며 한 사람에게 먼저 인사해보세요. 당신의 용기가 멀어진 인연을 다시 데려올지도 모릅니다. 한 아버지는 평생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묵묵히 일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죠. 하지만 자식들과의 대화는 늘 짧고 딱딱했습니다. 밥은 먹었냐? 그래, 고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생전에 말수가 적던 그 친구, 가족들에게 단 한 번도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떠났다는 이야기.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던 친구의 자녀들을 보며 그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후회만 남기고 떠날 수도 있겠구나. 그날 밤 그는 망설이다가 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들아, 그냥 네 목소리가 듣고 싶다. 그리고 늘 고맙다. 사랑한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수화기 너머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 저도 사랑해요. 오늘 사랑하는 가족에게 지금껏 하지 못했던 말을 조용히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오랜 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60 중반의 한 어머니, 평생을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원하는 것도 모두 나중에로 미뤘죠. 그녀는 생일조차 조용히 지나치곤 했습니다. 가족들 생일 챙기느라 바빴지만 정작 자기 생일엔 케이크 한 조각 사본 적 없었어요. 그런 그녀에게 조용한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번 생일엔 나를 위해 뭔가 해볼까? 그래서 작은 케이크 하나를 샀습니다. 거울 앞에서 촛불을 켜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생일 축하해 나. 어색했지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작은 문이 하나 열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가끔 예쁜 꽃을 사오고 좋아하는 음식을 혼자 차려 먹고 배우고 싶던 기타 교실에도 등록했죠. 이번 주에 오직 나를 위한 선물 하나 해보세요. 그건 비싼 물건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향한 존중입니다.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본 적 있나요?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작은 글쓰기 모임이 열렸습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그날 그냥 시간이 남아 우연히 그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첫 번째 글쓰기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정희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쓰지 못한 채 그저 펜을 손에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펜을 움직이며 첫 문장을 적어내려 갔죠. 정희야, 넌 참 오래 참고 살았구나. 남들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말도 많이 삼켰지. 그래도 끝까지 따뜻하게 살아줘서 정말 고맙다. 글씨는 삐뚤고 문장은 짧았지만 그 짧은 글마다 수십 년을 견딘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바로 내가 나에게 해줘야 했던 말이었구나. 혹시 지금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불리고 있진 않으세요? 이야기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김영우 할아버지, 올해 73입니다. 평생 가족을 챙기고 누군가를 위해 사느라 자기 이름을 부를 시간은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구 밥 챙겨야 하지? 어디 모셔다 드려야 하지? 늘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미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당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마음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시간을 써도 되는 걸까?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는 결심했습니다. 15분이면 되지.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부르지 않는 시간, 아무 역할도 없는 공간. 그 안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천천히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도 살아야겠다. 오늘 하루 가족이 아닌 당신 자신의 이름을 위한 15분을 가져보세요. 산책도 좋고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작은 시간이 당신 인생의 방향을 조용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철학자들이 말한 존재의 의미. 데카르트는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리고 칸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다. 이 말들은 철학책 속 문장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삶에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 삶을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이 정의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따뜻한 쉼표 하나가 찍히길.
지금까지 우리는 5편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다시 바라본 김할머니. 역할이 사라진 후 나를 잃었던 중년의 남성과 여성. 그리고 건강에 지배당한다고 느끼다 삶의 방향을 다시 잡은 어느 노신사. 누군가는 먼저 연락을 해보았고, 누군가는 가족에게 진심을 전했고, 또 누군가는 자신에게 생일 케이크 하나를 처음으로 선물했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실천들이었지만 그 속엔 삶을 바꾸는 힘이 있었습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리고 칸트는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목적 그 자체다. 이 말은 누구의 엄마, 누구의 배우자, 누구의 직원이라는 이름 말고도 우리는 그 자체로 존재 가치가 있다는 선언입니다. 지금 당신은 스스로를 어떻게 부르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내 이름을 너무 오래 남의 뒤에 숨겨두고 있었다면 오늘만큼은 당신 자신에게 조용히 인사해 주세요. 누구누구야, 너도 정말 잘 살아왔어. 그 말 한 줄이 당신 삶의 다음 페이지를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이제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숨 가쁘게 살아오느라 듣지 못했던 당신 마음의 소리를 조용히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쉼표가 찍힌 자리에서 당신은 이제 다시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천천히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당신의 인생에 따뜻한 쉼표 하나가 찍히기를 바랍니다.